온수기 앞에서 컵라면 뚜껑을 반쯤 열고 표시된 선까지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다시 뚜껑을 덮고 3분을 기다립니다. 이 장면에는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냄비가 없습니다. 그릇도 없죠. 원래 라면은 이렇게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스프를 풀고 그릇에 옮겨 담고 그제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왜 라면은 냄비를 버리고 컵으로 들어갔을까요? 이건 컵라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다 우리 손에 오기까지 세계는 꽤 시끄러웠습니다. 1958년 일본 오사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안도 모모우쿠, 나이는 48. 사업이 크게 한번 망한 직후였죠. 그때 그는 한 가지 장면을 자주 떠올렸다고 합니다. 회전 직후 오사카의 어느 추운 밤, 라멘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노점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의 모습. 당시 일본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미국에서 들여온 잉여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권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왜 굳이 빵을 먹어야 하지? 그래서 그는 자기 집 뒷마당에 작은 헛간을 짓고 거기서 1년을 매달려 면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어느 날 그는 부인이 부엌에서 튀김을 하는 모습을 보다가 면을 기름에 한번 튀겨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면이 끓는 기름에 들어가는 순간 면 안에 물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물이 빠진 자리에는 미세한 구멍이 무수히 생깁니다. 이 면을 그대로 식혀서 보관하면 몇 달이 지나도 상하지 않죠. 그리고 이걸 다시 물에 넣고 끓이거나 뜨거운 물을 붓고 조금 기다리면 물이 면의 미세한 구멍들 속으로 스며들어 면이 다시 살아납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순간유열 건조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스턴트 라면이 바로 이 원리로 만들어지고 있죠. 1958년 안도가 내놓은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치킨라면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라면은 마법의 라면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습니다. 끓는 물만 있으면 몇 분 안에 라면 한 그릇이 나왔으니까요. 1950년대 끝자락의 일본에서 이건 거의 마법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인스턴트 라면은 분명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은 어디까지나 면 그 자체에 한정된 혁신이었습니다. 면을 사들고 집에 와도 여전히 냄비가 필요했죠. 물도 끓여야 했고 그릇도 꺼내야 했고 다 먹고 나면 설거지도 해야 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엌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안도의 두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1966년 안도는 자신이 만든 치킨 라면을 팔러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미국의 한 슈퍼마켓 체인 본사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라멘 봉지를 펼쳐놓고 시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 바이어들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안도는 라멘용 사발도 함께 가져갔지만 바이어들은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종이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면덩어리를 손으로 잘게 부숴서 그 종이컵에 넣습니다. 거기에 끓는 물을 붓고 젓가락 대신 포크로 면을 찍어 먹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도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컵이구나. 지금까지의 인스턴트 라면은 사발과 젓가락이 있는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바이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 그게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을 세계적인 음식으로 만들기 위한 열쇠는 바로 이 식습관의 차이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걸 안도는 깨닫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신제품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1971년 9월 18일 안도는 세계 최초의 컵라면인 니신 컵누들을 일본에서 출시합니다. 이 컵은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했습니다. 일단 보관 용기여야 합니다. 면이 부서지지 않게 보호하고 공기와 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리 용기여야 합니다. 거의 100도에 가까운 끓는 물을 부어도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기여야 합니다. 사람이 손에 쥐고 그대로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모순된 요구입니다. 하나만 만족시키기도 쉽지 않은 조건들을 한 컵 안에 동시에 담아야 했던 것이죠. 안도가 고민 끝에 찾은 답은 발포 폴리스티렌이라는 소재였습니다. 흔히 스티로폼이라고 불리는 재료입니다. 이 소재는 거의 95% 이상이 공기입니다. 미세한 기포가 무수히 채워져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가볍고 단열이 잘 되고 손으로 잡아도 뜨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컵에서 가장 신기한 부분 중 하나는 면이 컵바닥에 닿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면덩어리를 컵의 바닥보다 살짝 크게 만들어 컵의 정확히 중간쯤에 면이 끼어서 고정돼 있죠. 이렇게 하면 운송 중에 면이 흔들려도 컵벽에 부딪혀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는 뜨거운 물이 면 위에서 한 번, 아래에서 한 번 동시에 침투합니다. 양쪽에서 익으니 시간이 짧아집니다. 3분이라는 짧은 조리 시간이 바로 이 면 띄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컵라면의 진짜 발명이 뭔지가 선명해집니다. 면을 컵에 넣은 게 발명이 아닙니다. 컵을 작은 보관 용기처럼, 작은 냄비처럼, 작은 그릇처럼 동시에 작동하게 만든 것. 그게 진짜 발명이었습니다. 컵누들이 일본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계기는 의도하지 않은 한 사건에서 찾아왔습니다. 1972년 2월 일본 나가노의 한 산장에서 인질극이 벌어집니다. 연합적군이라는 무장단체가 산장관리인의 부인을 인질로 잡고 시비를 버텼습니다. 이 사건이 일본 NHK에서 10시간 넘게 생중계됩니다. 시청률은 평균 50.8%, 최고 순간 89.7%까지 올라갑니다.
일본 전체가 그 화면을 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장은 영하 15도에 가까운 추위 속에 있었습니다.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지급된 도시락은 다 얼어붙어 버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죠. 그때 누군가 컵누들을 가져옵니다. 기동대원들이 김이 펄펄 나는 컵누들을 들고 후후 불며 먹는 모습이 TV 화면에 반복적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컵누들이 어떤 음식인지를 일본 사회 전체에 보여준 전국 광고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컵누들은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일본 내에서 빠르게 자리 잡은 컵라면은 1973년 미국에 진출했고 이후 브라질, 홍콩, 싱가포르, 인도, 독일, 네덜란드 등에도 차례로 거점을 세우며 세계적인 식품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컵라면이 한국에 처음 등장한 건 1972년 3월의 일입니다. 삼양식품이 출시한 삼양컵라면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니신 컵누들이 처음 나온 게 1971년 9월이니 불과 6개월 만에 한국으로 건너온 것이죠. 하지만 삼양컵라면은 생각보다 수요가 크게 일지 않아 실패합니다. 너무 일찍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봉지라면은 대부분 4개, 5개씩 묶음으로 팔립니다. 가족 단위나 2사람 이상의 식탁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컵라면은 기본적으로 혼자 먹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가족 식탁을 전제하고 있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1972년에 한국은 아직 컵라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편의점도 없었고 PC방도 없었고 야근 문화도 지금처럼 자리 잡기 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집에서 밥을 먹었고 밖에서는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주방 없이 먹는 한 끼에 대한 수요가 1970년대에는 거의 없었던 것이죠. 변화는 1980년대에 찾아옵니다. 1981년 농심에서 내놓은 사발면. 사발면은 컵라면의 전형적 형태와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용기 모양입니다. 길쭉한 컵 모양이 아니라 사발 모양이었죠. 이건 단순한 디자인 차이가 아니라 한국인의 식사 방식 자체와 연결된 차이입니다. 일본인은 그릇을 들고 먹는데 익숙하지만 한국인은 그릇을 두고 숟가락으로 떠먹는데 익숙하거든요. 아래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사발면은 한국인의 식사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며 한국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했고 그렇게 한국 컵라면 시장의 진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역시 라면은 땀 빼고 먹는 라면이 최고. 한국 컵라면의 또 다른 결정적 사건은 1989년에 일어납니다. 서울 송파구 오륜동에서 한국 최초의 24시간 편의점이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온수기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작은 취식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순간 편의점은 작은 즉석 식당으로 변신합니다. 컵라면 하나를 사서 같은 매장 안에 온수기에서 물을 받고 바로 옆 취식 공간에서 먹고 다 먹은 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가는 완전히 닫힌 식사의 사이클이 한 매장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1998년 무렵부터는 컵라면 소비를 촉진한 또 하나의 공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들어오면서 동식이 자영업 창업붐과 맞물려 동네마다 PC방이 생깁니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한 손으로 컵라면을 먹고 다른 손으로 마우스를 잡는 풍경. 그게 한국에서는 컵라면이 가진 또 하나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인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라면은 79개로 세계 2위입니다. 1위는 베트남으로 81개이고 한국이 바로 그 다음이죠. 한 사람이 4, 5일에 한 번씩은 라면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이 컵라면이죠. 컵라면은 라면을 더 맛있게 만든 발명은 아닙니다. 사실 봉지라면을 냄비에 끓여서 파 송송 썰어 넣고 먹으면 그게 더 맛있습니다. 하지만 컵라면은 라면을 더 많은 장소에서 더 적은 준비로 더 혼자서 먹을 수 있게 만든 발명이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 옆에서, PC방 모니터 앞에서, 야근 중인 사무실 책상에서, 공원 벤치에서, 길 위에서 이 모든 공간에서 사람은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컵라면은 그렇게 어쩌다 우리 손에 왔습니다.